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묻혀있던 비밀들, 들리지 않는 세계의 속삭임, 그리고 수세기 전에 잊혀진 이야기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당신은 이제 그 깊은 공포와 마주할 증기가 되었는다.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떠도는 염원들과 그들의 속삭임이 당신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 것입니다. 진기하세요. 한 번 달을 들이면 되돌아갈 길은 없음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다. 하지만 이상한 기운은 그때부터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아파트 문을 나서려는데 출입문 옆에 낯익은 물건이 눈에 띄었다. 바로 내가 찾고 있던 그 깃이었다. 어제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보이지 않던 그 깃이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거기 놓아둔 것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실수로 놓아두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에서 자잘한 물건들이 사라졌다가 며칠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나타나곤 했다. TV 리모컨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거나 분명 책상 위에 두었던 열쇠가 침대 밑에서 나오는 시기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내가 부주의하다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새벽에 깨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 안에 혼자 있어야 했지만 분명히 내 발소리가 아니었다. 잠시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방 안의 어둠 속에서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나를 둘러싸는 것 같았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나는 일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집을 떠나고 싶어졌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두려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하니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깃은 분명히 세면대 손잡이에 묶여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눈앞에는 끝만 남아있고 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끈은 끊어진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일부러 털어낸 것처럼 깔끔하게 네들이 틀려 있었다. 나는 다만한 나머지 곧바로 방 안에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제야 나는 이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는 없었다. 누군가가 내 집에 들어와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불가사의한 존재가 나를 괴롭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집안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더 단해졌다. 밤이 짙어지면 나는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문득 누군가가 내 방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거나 내 침대 끝에서 무언가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불을 켜고 살펴보면 언제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마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몸이 굳었다. 그 깃이, 분명 사라진 그 깃이 내 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다. 완전히 열었다. 그리고 안심하며 한 발짝 들어갔을 때 나는 다임이 돼서 무언가를 받는 느낌을 받았다. 화장실 바닥에 놓여있던 것은 깃이었다. 하지만 전날 봤던 그 끔찍한 장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머리카락도 검붉은 덩어리도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내가 발을 떼자마자 친구가 다가와 깃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친구는 깃을 들어 올리며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몰라. 어제 못 찾은 건가 봐.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문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다. 분명히 어젯밤에 그 끔찍한 장면을 봤는데
대체 어떻게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꿈이라기에는 너무도 생생했고 현실이라기에는 너무도 지이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친구와 같이 집에 있어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함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계속해서 화장실을 쳐다보게 되는 나 자신을 느끼며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음날 나는 이사할 결심을 굳혔고 며칠 후 모든 짐을 챙겨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다. 이후로 그 집과 관련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새 집에서도 나는 그때 그 머리카락의 질감과 냄새, 그리고 그 검붉은 덩어리를 떠올리며 소름이 돋곤 했다. 그 일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환상이었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 나는 분명했다. 그 집을 떠나온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 통해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떨어져 나온 것은 단순한 머리카락 뭉치가 아니었다. 바닥에 떨어진 검붉은 덩어리는 분명히 두키의 일부였다.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키토선 위에 두키 조각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깃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움직일 수 없었다.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시담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숨이 막혀왔다. 내 눈은 여전히 거울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 여자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눈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검고 깊은 눈동자는 마치 끝없는 어둠을 담고 있었고 그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눈빛이 마치 나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나는 그 속에 갇힌 지분이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여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피투성이의 두키 조각들이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 그녀는 나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을 주며 미친 듯이 몸을 흔들었다. 움직여. 제발. 속으로 절규하며 몸을 억지로 움직이려는 순간 마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몸이 풀렸다. 나는 균형을 지르며 세면대를 잡고 주저앉았다. 숨이 거칠게 오르며 심장이 요동쳤지만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여자는 사라졌고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다. 그날 이후로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 일이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현실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집을 떠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 사건 이후로 나는 그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여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살구색과 붉은색이 혼합된 후두부, 그리고 머리카락이 쥐엄쳐 있는 모습은 언제나 내 마음속의 안멍처럼 떠오른다. 친구가 말한 대로 나는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그 자리에 남겨진 끈과 빛은 내가 겪은 공포의 증거처럼 보였다.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 일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저 속보들 본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나를 더욱 괴롭혔다. 왜냐하면 그때 내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휴대용 기치 또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순간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 집은 나에게 위험한 장소였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이사 후 새로운 집에서는 그럴듯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특히 그 집에서의 화장실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곳은 나에게 너무 소름 끼치는 지역으로 남아있었고 나는 두 번 다시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매번 의식 속에 있지 않으려 애썼던 그 머리카락의 기억은 언제나 나를 괴롭혔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불안한 기분을 느꼈다. 그 사건이 내게 남긴 상처는 짚었고 그것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혹시나 언젠가 다시 그 여자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나를 지배했다. 그 전원은 나를 더욱 조심스럽고 정기하게 만들었고 일상 속의 작은 것들조차도 두렵게 느껴졌다. 결국 나는 그 사건 이후로 빛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커졌다.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비록 그 공포가 언제 다시 내게 찾아올지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그 점원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둠이 걷히고 이야기가 끝났지만 그 속삭이는 여전히 당신 곁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진 않을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만의 소름 끼치는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의 어둠에 또 다른 공포를 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계속해서 저희 채널과 함께하세요. 어둠 속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시